시간에 어디니? 건너편이구나. 오늘 이거 하고 끝나면 그 연수여고 그 연수여고과는 질문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레벨 2 그 학교 나와서 프린트만 하려고 했잖아요. 그거만 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정규문법 쪽 2학년도 정규문법 쪽 제가 또 이제 프린트를 드릴게요. 그걸 풀어봅시다. 네, 혜서가 보내준 2학년도 정규문법 프린트를 봤는데 너무 쉽네요. 네, 이거 질문이 없으실 것 같아서 알아서 푸시고 제가 따로 그냥 프린트를 만들게요. 네. 일단 예서가 착하고 그래서 너도 예서가 쓴 거 옆에다가 숫자 넣고 하여튼 이거 맞죠? 네. 오늘 거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마지막 시험이 다가오고 있네요. 그렇죠? 다음 주가 연수고 시험이고 다음 주 목요일에 시작하니? 네, 목요일에 시작하고 왜 S파야? 공부를 너무 열심히 못했어요. 얘한테는 잘 못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은퇴 너 그거 맨날 그러잖아. 너는 이렇게 뭐가 있어? 근데 이번에는 2주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2주 전부터 시작을 해? 오. 근데 심지어 그것도 못했다고? 네. 이야. 네. 근데 수능 잘 보면 됐지? 수능 잘 보면 됐지. 그 평 국어 몇 점 받았어? 저요? 제가 채점을 안 했어요. 너 맨날 시점을 안 해. 아, 진짜. 예, 2명 이상 문제 3번부터 하겠습니다. 40문제를 뽑아드렸는데, 별로 안 어렵다 생각을 했는데, 손으로 볼게요. 1두개, 2두개, 3두개, 4두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요. 적힌 수 확인하고 다시 넣지 않아요. 이걸 8번 하니까 다 꺼내겠다는 얘기입니다. K번째 적힌 수를 AK를 할 때 M은요 A 1 곱하기 10의 세제곱 10의 제곱 이거고요. N은요 A 5 곱하기 10의 세제곱 6의 10의 제곱 7의 10 더하기 A의 되겠군요. 네, M이 N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N보다 클 확률, P분의 Q가 클 확률이요, 클. 네, 이건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어때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MN이 똑같은 걸 뺀 다음에 나누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차피 1두개, 2두개, 3두개, 4두개 다 2개씩 있고요. 그래서 짝수개로 2개씩 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결론은 M이 큰 거, N이 큰 거, 그 다음에 MN이 같은 거 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M이 큰 거와 N이 큰 거는 똑같은 개수이지 않냐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요? 얘네가 완벽히 개수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건 제가 재미로 푸는 거예요. 재미로. 원래 이렇게 푸는 게 아니긴 한데 재미로 그냥 얘를 구한다는 건 우리가 전체 개수를 구하고 거기에서 MN이 같은 거를 빼주고 전체에서 그 다음에 그걸 나누기 2하면 M이 더 큰 경우이지 않냐. 그러니까 어차피 M이 큰 거, N이 큰 거 같은 거 세 종류밖에 없어요. 그거 세 개가 좀 약간 대칭형으로 나올 거니까 그런 생각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해볼게요. 전체 개수는 8팩이거든요. 8팩이 아닌가? 전체 개수는 1, 1, 2, 2, 3, 3, 4, 4를 1렬로 나열하는 경우니까 8팩을 16으로 나눠주는 거네요.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입니다. 이게 전체 개수. 여기서 MN이 같은 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1하고 A5이 같다고 생각하고 A2랑 A6가 같다고 생각하고 A3랑 A7이 같고 A4랑 A의 H이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이 숫자 1, 2, 3, 4를 나열하는 거니까 4팩이겠네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4팩. 4팩 빼고 이걸 나누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전체로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체 가지수 먼저 구할게요. 2분의 7팩 빼기 4팩이니까 이거는 7, 6, 5에다가 3, 4팩 그러면은 얘는 얼마죠? 21에 5 곱하기가 100개 105개 그쵸? 4팩을 하나 빼니까 그러면은 104개의 4팩 이게 전체에서 같은 거 뺐고요. 전체에서 m이 같은 거 뺐고 걔를 2로 나눌게요. 52 곱하기 4팩 얘가 누구예요? m이 n보다 큰 경우인 것 같아요. 얘를 누구로 나눌 거예요? 전체로 나눌 거예요. 이게 전체였죠? 전체가 요거죠? 이게 얘죠? 나눠볼게요. 105분의 52니까 정답이 157인가요? 혹시? 네, 이렇게 나왔죠? 정답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약간 좀 센스 있게 어차피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개수가 똑같은 숫자 개수가 똑같이 두 개씩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개수랑 이 개수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이거 세 개 다 더한 게 전체죠. 전체에서 같은 거 빼고 그다음에 얘네 둘밖에 안 나온 거니까 이거 나눠주면은 이것만 딱 나왔다 이거죠. 그거를 전체로 나눠주면은 확률이 되지 않겠냐 이거죠. 물론 이렇게 풀지 않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겠죠. 뭐 1이랑 5가 1이 더 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얘가 클 거고 1, 5가 같을 때 얘가 더 크고 이런 식으로 다 따져나가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거보다는 얘가 훨씬 더 간편하니까 이걸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문제는 7번이에요. 네, 지금 4개 학년에 남녀가 한 명씩 잠깐만요. 이게 뭔 소리죠? 남녀가 각각 한 명씩 총 8명이 안 주려고 합니다. 각 편에 잠깐만요. 4개의 학년이 있고요. 학년이 4개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N1 그리고 W1 이렇게 할게요. 1학년 N2 W2 2학년 3학년 4학년이라고 하고요.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각 변에는 서로 다른 학년에 남학생, 여학생이 안 되는 걸 했으니까 학년도 다르고 남녀가 무조건 하나씩 앉아야 돼 라는 거잖아요. 뭐 그래요. 일단 이렇게 해볼까요? 짝을 먼저 정해주고 그 다음 안 칩시다. 그게 낫겠죠? 남학생, 여학생 짝을 먼저 정할 건데 이거는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 경우의 수와 똑같죠. 남학생들이 1, 2, 3, 4학년이 있다 치면은 1학년에는 1학년이 못 오고 2학년은 2학년이 못 오고 3학년, 4학년이 못 오니까 본인 자리에 본인이 앉지 않는 경우의 수로 따지면 야 4명짜리를 자기 자리에 안 하는 거 몇 가지야? 9가지죠. 이거 외우라고 했죠? 원래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자, 1, 2, 3, 4라고 따지면 원래 수용도를 그려서 자, 2, 3, 4 학년이 온다 치고 2학년이 오면은 남은 게 1, 3, 4죠. 1, 3, 4 그리고 1, 2가 앉았으니까 여기는 4, 3 이렇게 앉거나 자, 2, 3이 앉았으니까 1, 4가 나왔죠. 1, 4는 4, 1 이런 식으로 자기 자리에 안 앉는 거 수용도 그리는 건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3개, 이것도 3개, 이것도 3개 나오니까 총 9가지인 거죠. 제가 외우라고 했죠. 4명짜리 그냥 외우는 게 맞고 얘네 짝 맞추는 게 9가지예요. 9 곱하기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뭐 여기에 W2가 있고 W1이 있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짝을 만들었어요. 짝을 만들어서 이제부터 안 칠게요. 자, 얘네가 여기 들어갈 때는 일단 들어가기만 할게요. 대체 안 하고
들어가는 건 자유롭죠. 왜냐면은 이 친구 정사각형에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팀이 먼저 들어와요. 공짜로 들어옵니다. 첫 팀이 앉는 순간부터 이제부터 이름이 다 정해졌죠. M1의 왼쪽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자, 첫 번째 팀이 들어왔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는데 곱하기 1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팀이 들어갈 때는 셋 중 하나를 골라주고 또 곱하기 1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저렇게 세 개의 자리 중에 하나. 그 다음 세 번째 팀이 남은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주고 또 둘 중 하나 하겠죠. 마지막 팀은 남은 자리 들어가고 둘 중 하나 골라줄 거니까 정답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 역시 먼저 팀을 짜주고 갈 건데 팀이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 경우에 쓰고 수용도를 그릴 건데 제가 외우라고 했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 경우라고 그냥 통칭할게요. 앉는 경우. 자, 두 명이서 있을 때는 한 가지죠. 지자리 안 앉으려면 반대로 앉으면 되니까. 네, 세 명이서 자기 자리 안 앉는 건 몇 가지? 두 가지죠. 자, 4명은 9가지고요. 5명은 까지만 외울게요. 44가지입니다. 네, 5명은 44가지고요.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11번이네요. 이제 경우의 수를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사실 확률적도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는 거거든요. 네. 오늘 연습하고 이번 토요일에 다른 친구들은 조건부 확률부터 현재 추정까지 문제를 줄 거고요. 네. 연습 오 친구들은 오늘 밤에 수업을 하고 토요일에 안 하죠. 오늘 밤에 수업을 하고 토요일에 안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밤에 할 숙제인 이제 조건부 확률과 그 정규부분 이하문제를 드릴게요. 알았죠? 네. 그 학교에서 나온 풀지는 각자 하는 겁니다. 너무 쉽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필이 7자루에 볼펜 4자루고요. 여학생 3명, 남학생 2명이 있다고 합니다. 연필끼리 구별하지 않을 거고 볼펜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자는 이름이 있는데 여학생을 먼저 써야겠죠? 여학생이 먼저 나왔으니까 상자는 이렇게 있는데 구별이 가는데 우리가 넣어줄 연필은 구별이 안 가고 그 다음에 네, 볼펜도 구별받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볼게요. 여학생이 받는 연필의 개수는 모두 같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이 받는 볼펜의 개수도 같습니다. 이걸 경우를 나누면 될 것 같죠? 여학생이 연필 하나씩일 때 잠깐만요. 오. 밑에 있네요. 나도 한 자리 이상. 깜짝이야. 그러니까 원래 빵빵빵 111, 2를 나누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111, 2만 나누면 되겠고요. 남학생은 볼펜 개수가 하나하나 줄줄 있죠. 밑에도 띄울까 그렇죠? 경우만 나누면 끝나니까 경우 총 4가지입니다. 4가지로 나눌게요. 왜요? 남자 여자애들이 여자애들이 볼펜 연필 나눠가는 개수가 111이나 2 둘 중 하나고 남학생은 11이거나 2 둘 중 하나니까 총 4가지죠. 그래서 1번 여기 나눠 쓸게요. 111에 11. 자, 2번 2, 2, 2에 11. 다시 1, 1, 1에 2, 2. 4가지 나눠서 풀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원하는 대로 나눠주겠습니다. 됐죠? 네. 제일 쉬운 것부터 할까요? 이거 제일 쉽죠? 자, 연필 2개씩 먼저 들어갔고 펜 2개씩 들어갔으니까 남은 거라고 연필 1개죠. 자, 연필 1개는 마음대로 가도 되니까 5입니다. 5가지. 아무 상자에 들어가도 되니까요. 그렇죠. 안 되는군요. 남학생 거에만 들어가야 되니까 2가지 미안해요. 여학생 연필 똑같아야 되니까 2가지가 되겠네요. 됐죠? 이거 해볼게요. 하나의 줄줄. 자, 이러면 연필이 총 4개 남았거든요. 볼펜은 안 남았고요. 연필 4개는 남학생한테만 갈 거니까 다른 상자에 똑같은 연필 4개, 2H4죠. 2H4.
네. 여학생의 연필을 던질 수 없죠. 자, 둘둘 중에 하나하나니까 하나하나면은 이제 남은 개수를 보면은 요렇게랑 하나 남았거든요. 이거 하나랑 이거 남았는데 어차피 이 친구는 둘 중 하나로 갈 거고 이 친구는 셋 중 하나로 갈 거니까 자 3H2 볼펜 먼저 나눠주고 연필은 둘 중 하나 고를게요. 됐죠? 네. 자 위에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자 연필은 4개 남았으니까 4개를 남학생 쪽에 2H4 자 볼펜 2개 남았으니까 2개는 여학생 쪽에 3H2가 됩니다. 문제 쉽죠? 경우 남으면 쉬워지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못 푸는 건 조금 별로예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이니까 해보길 바라고 모의고사는 그대로 됐네요, 그렇죠? 네, 볼펜하고 연필이 하여튼 여학생은 연필을 못 받고요, 결정이 났으니까 남학생은 볼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12번도 해볼게요. 12번. 네, 두 조가 9번 경기하면서 먼저 5번을 이기는 조가 우승하는 시합이 있습니다. 9번 동안 5번이요. A, B 두 조 경기에서 A의 승률이 3분의 1이면 B는 3분의 2겠죠? B가 이긴 거는. 6번째에서 경기가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경기를 일단 다 써놓고 6번째에서 결정이 됐다는 건 이미 둘 중 하나 알겠죠. 만약에 A가 우승하는 경우, B가 우승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A가 우승한다 치면은 A가 6번째 이겨서 우승을 하려면 앞에 A는 4번 이겨봐야죠. B가 한 번 이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순서 정해주시고 51 그다음에 A 확률, B 확률 가져가면 됩니다. 독립주행이죠, 그렇죠? 자 여기는요. 이건 연수고 이건 시험범위가 맞죠. 이거는요. 자 B가 앞에 4번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A가 한 번 이겼을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는 여기다가 마지막에 A가 이겼으니까 3분의 1 하나 올려줘야지. 소리. 자 이거는요. 역시 51을 하고 순서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4번 이겼어요. A가 한 번 이기고 마지막에 B가 이겼으니까 3분의 2 한번 곱해주면 되고 두 개 더하면 정답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글쎄요. 네, 어렵진 않아요. 어쨌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과하지 않게 설명하지 않고 14번 갑니다. 종이에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하여 칠할 건데요. 네, 사다리꼴이 지금 한 5개예요. 사다리꼴로 준 이유가 있긴 해요. 얘는 모양이 다 다르다를 말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네, 하여튼 맨 위랑 맨 아래는 같은 색인 것도 이미 정해줬네요. 자, 이웃한 건 다른 걸로 칠할 거고 세 가지만 활용할 거니까 방법을 구할 건데 그냥 해봅시다. 먼저 3 곱하기를 해서 위에 거 색깔, 아래 거 색깔을 정해줬어요. 한 번에 정해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잠깐만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중요하죠. 모두 사용하니까 세 가지 모두 사용하니까 우리는 이걸 좀 이렇게 해볼게요. 어차피 얘네들이 같냐 다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같냐 다르냐가 좀 핵심이죠, 이 문제. 그쵸? 그래서 둘이 같은 거 먼저 할게요. 둘이 같은 거는 어쨌든 둘 중 하나 골라주면 되고 둘 중 하나 남은 색깔 둘 중 하나를 골라줬습니다. 이 친구는 무조건 다른 색을 칠해야 돼요. 세 가지 다 써야 되니까. 그쵸? 끝났어요. 2입니다. 왜 더하고 얘네들이 다른 색이라고 할게요. 다른 색이려면은 자 위에 거 2 곱하기로 해주고 위에 거 2 곱하기로 파란색을 칠했으면 무조건 다른 거니까 얘는 고정이에요. 얘는 무조건 노란색이 들어와야 되겠죠? 노란색이 들어와야 되겠죠? 여기는 들어올 수 있는 색깔이 한 가지밖에 없네요. 흰색. 따라서 끝났습니다. 정답 12개네요. 문제가 쉽죠? 같냐 다르냐 나눠주는 거는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문제 같습니다. 17번입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나도 끝난 만큼
시험을 보니 뭐니 하진 않고 그렇게 할 건데 제가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들만 연습을 해보려고 냈는데 틀린 사람이 좀 많아서 놀랐어요. 이게 왜 더 어려운 기출에 대한 질문이 별로 없는데 얘는 더 질문이 많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의자가 있고요. 의자를 일정 간격으로 나누었고 원형으로 배열하겠습니다. 이웃한 두 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 배열해요. 근데 이거 좀 어려워 보이네요. 좀 어려운데. 숫자를 6개를 넣을 거예요. 네. 이웃한 두 개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은 3이랑 4가 안 만나게 하고 2랑 6이 안 만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문제를 이렇게 풉시다. 전체에서 3, 4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 이웃한 거, 2, 6이 이웃한 거 뺍시다. 근데 이거 빼고 이거 빼면은 불집합 둘다 이웃한 거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런 거. 별로 안 어렵네요. 네, 지금 보니까. 네. 현진님 표정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라는 표정이 이렇게 어렵죠. 보겠습니다. 전체를 배열하는 건 5팩이죠? 원수열입니다. 5팩에서 3, 4 묶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1, 2, 3, 4 묶고 5, 6이 있으니까 총 5개를 배열한다 보실 건데 그럼 먼저 3, 4를 먼저 넣을게요. 호스트가 없죠? 3, 4를 먼저 넣었어요. 단 잘 바꿀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3, 4 넣는 거 혼자 3, 4 넣는 순간 나머지 1, 2, 5, 6은 4팩으로 배열되겠습니다. 자기 이름이 생겼으니까. 자 이런 게 2개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제 2랑 6도 뭉쳐있는 걸 할게요. 여전히 이거 한 번 더 해줘야 돼. 2번 빠진 거 없더라니까. 자 3, 4가 여전히 먼저 들어갈게요. 공짜로 들어가고 곱하기 2 그럼 3, 4가 들어가면 남은 덩어리가 하나, 둘, 세 덩어리거든요. 세 덩어리 3팩 마지막에 6, 2가 바꿀 수 있는 거 이거 하겠습니다. 5팩에서 4팩을 3개 빼는 거네요. 이게 4팩이니까. 그렇죠? 그럼 5팩은 4팩이 5개 있는 거니까 2개 곱하기 4팩 정도 48개네요. 그렇죠? 네. 어렵지 않은 문제 하셨죠? 21번. 걱정인데 이게 연속으로 애들이 좀 틀리는 건 그나마 괜찮아. 연속고 친구들은 이번에 경우의 수가 어쨌든 안 들어가니까 틀려도 약간 문제는 있지만 나쁘지 않단 말이야. 연수여고 친구들이 만약에 틀린 거면 걱정이 돼. 경우의 수를 많이 못하는 게 좀 있다. 이런 느낌이라 연습을 하셔보면 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합통 문제 조금 어렵게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렵게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렵게 안 되면 이거 다 등급을 못 깔아잖아요. 어렵대? 어렵대. 네. 선생님이 쉽다. 선생님 여기는 쉽다 했어?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중요하냐면 이번에 너무 많이 두개 틀린 애들 많이 몰려서 소수점으로 결정 나는 상황이니까 애들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있긴 있을 거예요. 뭐 쉽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어려운 문제 몇 개 있지만 전반적으로 쉬워일 거고 어렵다 하시는 분은 어려운 문제 몇 개로 생각하셨을까? 네, 뭐든 모르겠지만 이 정도 문제는 간단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가겠습니다. 21번입니다. A열의 3개, B열의 4개로 구성된 의자가 있어요.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3명인데 그러면 A1, B1, 1학년 2명 자 A2, B2, 2학년 2명 A3, B3, C3 3학년 3명으로 이름을 붙이고 이제 앉을 건데 A열의 좌석에는 서로 다른 두 학년의 학생들이 앉되 같은 학년끼리는 이웃해야 한다. 자 B열 좌석에는 같은 학년 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지금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A열에 앉는 같은 학년이 누구냐가 중요하거든요. 1학년, 2학년이냐 3학년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볼게요. 이런 거죠. 1번은
경우를 두 개로 나눌 건데 A열에 1학년이나 2학년 2명이 올 거냐 3학년 2명이 올 거냐 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겠죠? 3학년도 2명만 올 수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근데 이거 1학년 2학년 오는 것도 많이 나눠야 되겠다. 자, 많이 나눠볼게요. 한 4개 나눠볼까요? A열에 1학년하고 2학년 오는 경우랑 1학년하고 3학년 오는 경우랑 얘랑 또 2학년, 3학년이 같겠죠? 잠깐만요. 잘못 썼는데 자료를 보세요. 자, 노란색이 2명 오는 학년이에요. 그러면은 1학년 2명이 2학년 1명 올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밑에 거는 저는 안 되지 않아요. 1번. 왜 안 되는데? 조세가 아니라 다른 건가? 여기서 서가 안 듣고 있지만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왜 안 돼? 1학년 2명에 2학년 1명 왜 안 돼? A열이 왜 안 돼? 그러면 B열에는 3학년이 되는 그것 때문에 그건 안 되지. 일단 경우 나누겠다고 내는 건 자르면 되잖아 좀 이따가. 그 얘기까지 오케이. 일상 혹은 2, 3, 1 또는 3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경우 전체 경우를. 얘네는 똑같은 경우들 어떻게 보면은 대칭이기 때문에 그냥 해놓은 건데 첫 번째가 안 됩니다. 분수 가야 돼요. 1학년 둘에 2학년 하나가 오면 여기 3학년 3명이 앉아야 되는데 이웃하지 않게 앉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죠. 탈락입니다. 이 경우만 해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2 곱하기로 시작을 합니다. 2 곱하기가 뭐예요? 1학년 2명 원래 2학년 2명 원래 2 곱하기로 시작을 하고 예를 들어 1학년 2명이 왔어요. 자, 아직 배열은 안 할 거고 1학년 2명이 왔어요. 자, 그러면 1학년 2명이 왔어요. 그럼 3학년 셋 중 하나 골라줄게요. 하는 거죠. 뭐 이쪽도 이제 2학년 2명 오면 3학년 셋 중 하나 고르겠죠? 그 다음에 3학년 셋 중 하나 왔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는 같은 학년끼리 이웃하면 앉을 거니까 자, 요렇게랑 요렇게 앉을 수 있죠? 2 곱하기 이렇게 자리 골라줘서 2개. 그 다음에 이 자리 골랐을 때 얘네 배열하는 거 2개입니다. A열은 끝났고요. 이제 B열을 가보면은 B열을 남은 학생이 이제 A2, B2에 B3, C3거든요. 어쨌든 얘네끼리 이웃하면 안 되고 얘네끼리 이웃하면 안 되니까 퐁당 앉으면 되거든요. 사실 그거 간단해요. 퐁당이라서. 그래서 첫 번째 물친구만 딱 정해줄게요. 4 곱하기. 예를 들어 A2가 왔어요. 4명 중에 1명이 왔어요. 그럼 여기에는 얘네 둘 중 하나만 올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둘 중 하나 왔어요. 자, 그럼 여기에는 다시 B2가 무조건 오게 되고 다시 여기 무조건 B3가 오게 되니까 끝났죠. 그렇죠? 이웃하지 않게 앉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번 경우의 정답이거든요. 이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6개, 64 곱하기 3이니까 이거 뭐냐? 끝난 거 아니야? 끝났죠? 네. 64 곱하기 3 해서 첫 번째 거는 252가 되겠습니다. 아니네, 192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192가지. 자, 밑에 거 해볼게요. 3학년 2명과 이제 다른 학년인데 먼저 보겠습니다. 3학년이 2명이니까 3학년에 셋 중 2를 뽑아줄게요. A3, B3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뽑았고 1학년이 올래, 2학년이 올래 할 거니까 1을 곱해줘서 1, 2학년 중에 한 학년을 골라줬고 학년을 골랐으면 둘 중 하나 또 뽑을게요. 됐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A1이라고 하십시오. 자,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이제 A3, B3가 앉을 자리가 하나, 2개니까 2개. 그리고 A3,
A3, B가 여기 들으면은 둘 중 하나죠. 천천히 하면 될 얘기죠. 첫 번째 줄은 끝났고 두 번째 줄 남은 학생들을 봅시다. B1이 남았고 A2, B2가 남았고 그 다음에 C3가 남았어요. 얘네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그러면 그냥 이거 일렬로 배열한 다음에 얘네가 이웃하는 것만 빼주면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렬로 배열하는 건 4팩이고요. 거기서 얘네 이웃하는 경우는 전체 3팩 곱하기 2죠. 왜냐하면 세 덩어리 1열 배열하고 2개 곱하면 되니까. 따라서 이거 12거든요. 24팩이 10이라서. 그래서 12를 한 번에 곱해주겠습니다. 자, 3 곱하기 16 곱하기 12가 되었습니다. 네, 48 곱하기 12를 할게요. 480에 96을 더해주니까 576입니다. 576으로 겁나 많네요. 근데 더하면 정답이 되겠고요. 768이 되겠네요. 정답이 768 가지가 됐는데 확률을 구하라고요. 768가지를 전체 확률은 총 7명을 나누면 7팩이죠. 그쵸? 이게 되겠죠. 768을 좀 해봅시다. 4의 배수니까 그러면은 192 곱하기 4 192가 아까 했을 때 64 곱하기 3이었는데 얘가 64 곱하기 3 7팩으로 나눌게요. 7654 3 1입니다. 4만도 지워주고 3도 지워주고 다음에 여기에 3 남기고 2 하나 줘서 나눠주면 16 네. 7,3가 105거든요. 16이 돼야 되거든요. 네, 이번에 정답이 있네요. 그래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23번도 질문이니까 할게요. 네, 근데 진짜 많이 어려운 건 안 냈는데 2명씩이나 틀리는 게 조금 그래요. 아이고야, 26번은 엄청 틀렸네. 26번하고 30번 때 엄청 틀렸네. 지금 연수여고 지금 다 오신 거니까 다 왔으니까 이거 일찍 끝나면은 연수여고도 그냥 빠르게 시작해서 빠르게 끝내고 집에 보내드릴게요. 되게 좋죠? 그렇죠? 굳이 뭐 11시까지 기다릴 이유가 하등 없으니까 연수고도 일찍 끝나면 일찍 가시고. 네. 야, 은재야. 네. 너희 학토는 그럼 내가 풀고 있는 거 많이 받았냐? 인간인 것 같았어요. 앵간치 받았어? 그래. 근데 미정은 왜 이렇게 못 풀었대? 뭐 생각하시고. 아, 그래? 뭐, 그게 이유네. 네. 아니, 근데 갑자기 이렇게 멍청이가 됐대? 그래도 중간고사 때는 잘했잖아. 중간고사 때도 일했는데. 멍청했다고? 근데 중간고사 때 멍청했는데 너가 학교에서 전교 2등이면은 그러면은 여기 학교에서 싹 개멍청이야? 멍청해. 너 뒤에 현준이 앉아있는데 현준이 지금 약간 너 노래 보고 있는데 이거 좋았어. 운이 좋았어? 네, 현준이도 많이 공부했으니까. 현준이 지금 등수가 약간 수투였으면은 꽤 1등급에 근접했을 것 같은데 등수가 아닌가? 맞지? 현준이도 많이 모르고 있네요. 그쵸? 근데 은수가 다른 친구들을 똥멍청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아니 은수야, 그 마지막 시험이잖아. 열심히 좀 해봐. 네. 가보겠습니다. 색칠판이 있대요. 이렇게 생긴 색칠판이 있는데 빨강, 파랑을 포함하여 9가지 색으로 칠할 거래요. 모두 사용할 거니까 한 색깔당 하나만 들어갈 거니까 옆에가 똑같은 색인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사각형이 한 가지만 칠할 거고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칠해진 두 정사각형 꼭지점을 구매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일단 빨간색과 파란색이 가운데를 칠하는 순간 나겠네요. 그렇죠? 사이드를 칠해야 되는 거고, 그럼 사이드를 칠할 때 사이드 8개 중에 하나를 골라볼게요. 일단 자리 먼저 볼게요. 예를 들어 근데 이 사이드를 부르면은 이 사이드는 숫자리 하나밖에 없거든요. 공유되는 게. 근데 이런 사이드는 꼭지점이 또 2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얘를 고르면 안 되는 거는 이제 이거 3개인데
1차1차가 아니라 경우를 나눠서 대각선 쪽에 있냐 아니면은 가운데 쪽에 있냐를 나눌게요. 1번 대각선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예를 들어 여기를 골랐어요. 그럼 어차피 파란색이 뭐 일단 불렀다 치고 그럼 어차피 다른 곳은 나머지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돼요. 4를 보면 안 되잖아요. 왜요? 회전이랑 같다는 앞전은 같대요? 그런 의미가 있네요. 참, 네. 아, 씨. 미안해. 그런 안 되지 그러면 나는 못 봤잖아 이제야. 자 그러니까 4 곱하기가 아니라 그냥 코스트가 없어요. 4개의 시점 중에 하나인 걸로 끝났기 때문에 코스트가 없어요. 없고 예를 들어 여기를 골랐다 치면 어차피 이제 여기를 골라도 회전하면 일치할 거니까 그렇다 치면은 5개 중에 하나는 확실하죠. 좀 동의하지 않는 건 5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를 골랐어요. 이 문제가 또 이게 있네. 이거 고르면은 이제 여기서 2번에서 내가 여기 고르고 저기 고른 거랑 또 겹치네. 야, 겹치는 걸 방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경우를 나누는 거잖아. 왜 물음표야? 표정이? 아니 내가 2번에서는 이거 넷 중 하나 고른 다음에 나머지 안 돼. 1번에서는 이번 먼저 선택하고 이거 선택했어. 자 2번에서는 이거 넷 중 하나 할 건데 얘를 선택하고 그럼 내가 얘를 고르면은 1번 거랑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겹치는 걸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우를 많이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대각선 가운데 그 다음에 가운데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문제가 겹친다 해도 어차피 딱 무조건 한 번씩은 겹치게 되어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에 이대로만 구하고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1을 나눠도 된다는 거죠. 어차피 2번 겹칠 거니까. 아닌가? 아니 그냥 나누자. 어쨌든 맞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 그냥 대각선 할게요. 대각선의 가운데 다 들으시죠? 가운데는 이거 4개를 의미하고 대각선은 요거 4개를 의미합니다. 되었죠? 쉬운 내 마음이야. 이거 내 마음대로 풀 거야. 너 이거 맞았지? 아주 그냥 지가 맞았다고 그냥 안 되니까. 응? 제가 놓치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놓친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알겠어. 나 이렇게 풀게 그냥. 알았지? 아주. 첫 번째 대각선 넷 중에 아무거나 고르면 나머지 반대편을 셋 중 하나 고르는 거니까 3가지가 될 거예요. 첫 번째 거 고를 때는 아까 누가 말한 대로 회전을 일치할 거니까 어차피 같은데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요. 이거 근데 3 곱하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에 2개를 뽑을게. 대각선 미안해. 어떻게 뽑을 거냐면은 이렇게 뽑냐 아니면 이렇게 뽑냐 둘 중 하나밖에. 됐지? 그러니까 대각선끼리 있는 거 고를 때는 이렇게 2개 붙어 있는 거 이건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거 둘 중 하나밖에 없잖아. 되게 많다 보이는데 몰라. 맞겠지? 맞을까? 갑자기 헷갈리네. 맞는 거 같아. 그냥 해보자. 알았지? 그러니까 붙어있는 거 할 거냐 떨어져 있는 거 할 거냐 둘 중 하나. 봐봐. 이렇게 불러도 어차피 뒤집으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2개를 불렀으면은 곱하기 2를 할게. 빼가기냐 하랑이냐? 그치? 그 다음에 6팩, 7팩 됐죠? 칠하면 돼요. 자, 얘는요 대각선하고 가운데를 고르는 방법은 예를 들어 내가 대각선 여기를 고르면 어차피 얘네는 안 되고요. 이쪽 둘 중 하나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고르는 거랑 얘를 고르는 게 같을까 다를까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네, 다르거든요. 하나를 회전하는 걸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치하네? 아니죠. 일치하지 않죠. 예를 들어 얘네 둘 고른 거를 제가 회전했더니 이거 둘로 고르는 걸로 될 수는 없습니다. 회전해보세요. 안 됩니다. 2 곱하기로 할게요. 얘도 2 곱하기 대각선 하나 가운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2 빨간 파란 네 나머지 실패 비슷하네요. 가운데도 둘 중 하나거든요. 왜냐하면은 가운데는 둘 중 하나가 아니네요. 가운데는 한 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고를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는 꼭지점을 분리하니까 안 되거든요. 그냥 한 가지이고 한 가지 그리고 8파 곱하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8파 곱하기 2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다. 나 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계속 자리 골랐잖아. 그치? 자리 고른 다음에 8파 넣나 파8 넣나 돌리면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1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렇지. 여기 위에도 지금 곱하기 2 하면 안 되는 애들이 싹 다 보면 은수가 말한 대로 풀었으면 더 좋았을까? 은수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풀어? 대각선에 빨간색을 박아놓으면 파란색이 5군데 나와있잖아요. 그리고 그 빨간색을 그 가운데다가 박아놓으면 가운데 안 되지. 네. 가운데에 박으면 모든 통수점이랑 동일되어 있는데 어떻게 칠해? 가운데 저 가운데 저 가운데. 가운데 그렇게 박으면 하고. 3개 나오니까 8개. 알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아까 잘못한 게 있어요. 대대를 고를 때 제가 2 곱하기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랑 여기 고르고 빨파 칠하잖아요. 곱하기 2를 해서 빨파냐 팥빨이냐를 고르게 되면은 빨파 칠한 거 돌리면 팥빨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겹치는 거거든요. 제가 잘못한 게 맞고요. 은수가 말하는 대로 할게요. 네, 이거 다 고치지 맙시다. 뺄 건 빼고 해야 되는데 은수 말대로 할게요. 빨간색을 칠할 거면 그렇습니다. 빨간색이 대각선에 있다 치고요. 이제 빨간색을 칠할 건데 대각선이냐 가운데냐 이걸로 가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색깔을 칠하고 들어갑시다. 자, 대각선에 칠하는 거는 수가 없죠. 여기 칠하면 여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제 파란색을 칠할게요. 파란색을 이거 3개 제외한 5개 중에 하나에 칠하겠습니다. 됐죠? 네, 그렇게 칠하고요. 그 다음에 실패. 이번엔 빨간색이 가운데에 있는 걸 할게요. 그러니까 이번엔 빨간색이 가운데이기 때문에 위에 거랑 무조건 겹치는 게 없죠. 빨간색이 가운데이기 때문에 위에 거랑 겹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셋 중 하나 골라주면 되겠지. 파란색은 그러니까 셋 중 하나 곱하기 7팩이죠. 이게 정답이네요. 8 곱하기 7팩 8팩입니다. 그렇죠? 네. K는 3이고요. 하나를 더 하고 쉴까 했는데 그냥 지금 쉴게요. 네. 지금 쉬고요. 네. 26번, 34호 6번, 그 다음에 38호 40번까지 이렇게 7문제 하고 쉬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 이상한 사운드 안 나오겠네. 아, 틀었겠다.